지난 영상에서 수능 수학 문제 풀이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들이 도대체 대학 공부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또 고백하면 제가 이 수능 시험을 봤다면 만점 못 받습니다. 기껏해야 80점대, 그러니까 2등급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 수학 실력을 탓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요, 수능 시험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대학 문턱에도 가지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반면에 저는 이미 대학 졸업했잖아요. 더더군다나 미국 대학원 수학과에서 박사는 아니지만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잖아요. 게다가 수능 출제에도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점을 받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제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수학 시험 문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저만 그럴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물론 대학에서 수학 가르치는 분들까지 저처럼 만점 받기 어려울 겁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한 분이 있죠.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허모 박사. 이분도 만점 못 받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수학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 왜 만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을 즉각 떠올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포함해서 대학에서 수학 가르치는 사람까지 모두 수능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못 받는 거, 이거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단지 아이들 시험 문제도 풀지 못한다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래서 자존심에 금이 갈까 봐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서로 쉬쉬할 뿐이에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앞에서 봤잖아요, 수능 영어 결과.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생들의 성적이 80점대 2등급. 영어 실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시험이 바로 수능 영어예요. 수학도 다르지 않아요. 원어민이 수능 영어 시험에 만점을 못 받는 것처럼 수학 전공자도, 수학자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는 현상.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어는 어떨까요? 국어는 우리말 아니에요? 2019년 수능국어 31번 문항의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5주위의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국 BBC 방송에서 우리의 수능 영어 지문을 소개하면서 마치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조롱 섞인 멘트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글로 쓰여 있는 수능 국어 문제의 지문을 읽으면 마치 고대 문자 또는 암호문을 해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우리의 수능 영어를 보고 원어민들이 레딧이라는 글로벌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반응해?' 하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보세요. 그런 반응 저절로 나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원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서양의 천문학적 변천사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문만으로는. 구, 부피 요소, 구 껍질, 질점, 뭐 이런 용어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툭툭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 물리학적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물리 2 수준 이상의 배경 지식, 대학
물리학의 배경 지식,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요,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고등학교 학생들, 물론 일반인들까지 이 낯설고 생경한 용어들 때문에 이 문장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10번을 읽어 보세요. 이해가 되나? 서강대 물리학교 교수인 이기진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학자인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어 시험에 왜 물리 지식을 묻는지 의문이거든요." 이 지문의 내용이 만유인력이라고 했죠. 이 만유인력 공식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두 물체를 지구와 달이라고 하면은 G는 중력 상수고 M과 M은 각각 지구와 달의 질량입니다. R이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 거리 R을 어떻게 재느냐,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G 표면에서 거리를 잴까 아니면 중심끼리의 거리를 잴까? 왜 이것이 문제냐면요.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약 6,400km예요. 그러니까 G 표면에서 재면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구가 양파 껍질과 같은 물질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점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중력이 작동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대한 지구 표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생각하지 말고 지구 전체를 단 하나의 점, 즉 중심점이죠. 이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 이걸 뉴턴이 인류에게 선물한 겁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를 기술한 것이 첫 번째 단락이죠. 하지만 출제자는 그런 맥락을 처음부터 아예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 결과 이 지문과 같은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 교육과정 평가원장 국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태를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뉴턴은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한국의 수능 출제자들은 아이들을 서열하기에 뉴턴의 만유인력을 가공했습니다. 만유인력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 출제된 수능 31번은 모든 아이의 사유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렸습니다. 물론 저는 출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악마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수능에 출제된 문제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 이걸 엿보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 수능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능 문제로 나와바리를 구축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미리 예고 드린 겁니다. Good day.